아, 차트 분석하다가 또 옆으로 새버렸네요. 근데 이게 차트 분석하고 굉장히 밀접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제가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강의는 2차 세계 대전과 미국의 급부상. 네, 이게 차트 강의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좀 약간 거시적으로 좀 저희가 설명을 할게요. 왜 차트 공부를 해야 하는지. 차트는 그 시대의 흐름을 수치로 읽어내는 일종의 방편적인 수단이에요. 그럼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급부상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이미 알만한 분은 다 알고, 모르는 분들도 모르는데, 알만한 분들도 그걸 갖다 통찰을 잘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나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제 알기로는 1939년에 일으킨가? 2차 세계대전이.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알려면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한 전쟁이에요. 잠깐 중간에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제 이거만하게 이제 그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먼저 나니까 이번 강의는 미국과 급부상과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니까 1945년에 미국이 급부상을 합니다. 왜? 자, 그 왜라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소수 사람들은 알긴 알지. 근데 그 정확히는 몰라요, 이 양반들도. 왜? 자, 미국이 왜 급부상을 할까요? 미국이 그냥 변두리에 있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뭐 다들 아다시피. 저기 모카시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는 아주 가난한 저기 식민지 국가였어요, 미국이. 거기서 이제 독립하고. 자, 미국이 급부상합니다. 왜? 왜? 그 왜입니다. 그 첫 번째 예시 들겠습니다. 금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차원수 공부까지 했잖아요. 차원수까지 다 꿰뚫어 보면 이게 보여요. 이 금이라는 게 보통 금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금이 몰리는 데에는 모든 부가 몰리게 돼요. 부와 권력이. 지금도 대부분의 금이 미국에 있죠. 첫 번째 금임입니다. 두 번째 뭐냐고요? 생산 공장입니다. 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다 있었습니다. 왜? 자, 그 왜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런 저기 공장이나 이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공장들도 많고 이제 여러 이제 물건을 만들지만 그 당시에 이런 특히 그 당시엔 중공업 제품이 최고 고 퀄리티의 이제 저기 그 제품이었어요. 부가가치도 높고. 그 중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어디냐? 미국이었습니다. 왜? 그 왜라는 말을 여러분 던져야 합니다. 왜? 특히 중공업 공장이 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끝납니다. 미국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그 왜라는 그 말에. 미국이 자원이 많은 나라는, 미국보다 자원 많은 나라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급부상을 못했죠. 자, 왜? 미국이 급부상한 거는 이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생산 공장이 미국이 그 당시 2차 세대전 때 유일하게 전 세계의 공장이 그대로 보존된 국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생산 공장이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은 2차 대전으로 해서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 일본도 초토화가 되죠. 일본도 공장이 많았으니까. 왜? 전쟁으로. 미군이 다 폭격을 해가지고
저기 모든 공장 이꼬르 군수 공장이야. 2차 저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날의 공장은 다 군수 공장화 되게 돼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 공장을, 예를 들어서 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나중에 군인한테 그 식품을 대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그것도 군수 공장이에요. 식품 만드는 회사도. 그래서 다 폭격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공장들 다 박살을 냅니다.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전 세계의 공장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공장이 그대로 보존된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그리고 금이 다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의 식민지 때 전 세계의 모든 금을 갖다가 유럽으로 했는데, 유럽은 어떻게 하냐. 2차 대전으로 초토화됐어요. 유럽 전체가. 그러면 이걸 재건을 해야겠죠. 자, 재건을 하면 공장도 필요하고 물자가 겁나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예, 재건하기 위해서는. 네, 모든 공장이 미국에 다 있어요. 미국은 다 부산에서. 그러면 네, 수출을 하겠죠. 그러면 유럽으로부터 뭘 받나요? 네, 돈 안 받아요. 초토화돼가지고 전쟁으로 다 이미 다 그 나라 화폐들이 다 휴지 조각이 다 된 상태에서 그 화폐 절대 안 믿어요, 미국은. 그럼 뭘 달라? 네, 금을 달라고 해요. 수출한 물자를 갖다가 대신해서 실질적 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초토화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들은 금을 내놓습니다. 누구에다? 미국에다가. 왜? 생산 공장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물자를 다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금이 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보통 옛부터 금이 몰리는 데는 부와 권력이 다 몰린다고 해요. 미국 전에는 거의 금이 전 세계로 있었는데 특히 많았던 게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때 아편 전쟁에서 미국의 그 사치품, 비단, 도자기, 차 같은 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제가 하는데 적자를 봐요. 유럽 국가들이. 그 금은 다 중국으로 그때 다 이게 몰려가요. 그래서 그 금을 뺏기 위해서 유럽들이 뭘 하는데 아편을 파습니다. 근데 그게 아편 전쟁입니다. 그 아편으로 해가지고 다시 금을 갖다 이렇게 빼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민지화해서 이제 다 빼가죠, 금이. 유럽으로 다, 실제로 다 몰리죠. 그렇게 몰려갔던 금이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금이라는 물질이 이게 틀려요. 금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게 나중에 이게 시대가 되면 금의 가치성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모든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게 금이 다 들어가게 돼요. 우리 핸드폰이나 그 PC 컴퓨터에 다 금이 들어가요. 금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려면 제가 차원수까지 하면 그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강의가 아니까 일단 금이라는 이 물질이 이게 보통 물질이 아니에요. 마치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제갈공명과 같은 인재와 같아요. 금이라는 물질이. 그래 모든 최첨단 제품에는 꼭 금이 다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생산 공장으로 해서 모든 게 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부상을 모든 부가 다 미국으로 쌓이고 그 부를 기반으로 해서 네, 군대를 양성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경찰 국가로 이제 세계 이제 그 탑 국가로 이제 이게 발돋움하는데 저거예요. 군대 국가 아니 지금 미국 별로 돈 버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군비 때문에 이제 미치려고 이제 군비를 줄이려고. 왜냐면 국가가 지금 이게
뭐 이게 지금 미국이 예전에는 제조업으로 일어난다는데 공장이 없어요. 중국에 다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부상한 데는 근본적으로 2차 대전으로 해서 유럽이 초토화가 됐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네, 유럽이 2차 대전으로 초토화되면서 식민지들이 독립을 해요. 정확히 따지자면 독립을 그냥 시켜요. 왜? 필요성이 없으니까. 왜? 식민 국가들 필요성이 없으니까. 예전에 식민지들이 처음에는 저기 뭐냐,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식민지에서 약탈, 약간 뭐랄까, 자원 약탈. 자원에는 인력과 자원을 약탈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식민지 목적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네, 시장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저기 대공황이 일어날 때, 공황이 예전에 설명했지만 물건을 겁나게 만들었는데, 밥그릇을 겁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저기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이야. 예를 들어서 1억 명이야. 그럼 밥그릇이 1억 면치만 만들면 되잖아. 근데 1억 면치가 만들었는데 매해마다 밥그릇을 갖다가 저기 10억 명분 밥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근데 국내에는 1억 명밖에 없어. 근데 10억 명치 밥그릇을 팔아야 돼. 그럼 어디다 팔아 먹어야 돼요? 유럽 국가들이 밥그릇을, 네, 그냥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을. 그러면 시장이 확보가, 식민지가 있으면 그 시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2차 대전으로 얘네들 식민지를 관리할 만한 군인들을 갖다가 다 자기 본국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러면 군대가 다 삐어. 어디가, 식민지가 다 삐어. 그리고서 어떻게 나중에 시장 확보할 차원도 안 돼. 자기네들도 지금 공장이 초토화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수입을 해야 돼, 물자를. 근데 예전에는 식민지를 꽉 쥐고 있는 게 시장 확보가 제일 큰 이유였어요. 시장 확보. 자기 나라 물자를 갖다가 식민지에다 팔아먹으면 시장 확보. 근데 공장이 없어. 시장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우리도 수입을 해야 돼,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식민지가 별 필요성이 없어져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네츠코가 석자야. 2차 대전으로 초토화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도 재건해야지. 군대 여기다가 식민지 국가를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군대를 파견해서. 군대를 파견할 그 상황도 아니야. 그리고 필요성이 없어, 식민지가. 왜?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장도 없고 팔아먹을 공장도 없고 오히려 물자를 수입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래서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다 경제 문제예요, 다. 그때 식민지 2차 대전도 경제 문제고, 식민지들을 갖다가 독립을 시켜줘요, 그냥 거의. 그 유럽 국가들이. 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식민지들 이제 갖고 있어봤자. 자기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 거의 독립을 시켜줘요. 독립을 대충 시켜놓고, 아예 모르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저기, 그 몇백 년 동안 저기 이게 지배를 받다 갑자기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 그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 지배하던 그 갖다 대충 이게 독립을 하면, 뭐 그 국가 안에 예전에 무슨 부족 여러 가지 부족들이 막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이게 막 내전 상태로 막 이게 피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나중에 식민지로부터 이게 독립한 국가들이 내전으로 해가지고 겁나게 하는 사례들이 뉴스로 많이 보죠. 근데 보통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갔다가 하면 그 국가 국병을 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A 부족, B 부족이 있어요. A 부족, 또 설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 정권을 잡은 부족이 다 해먹게 돼. 그러면 다른 착취를 당해, 다른 부족들. 그럼 불만 세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그럼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 근대사의 이게 기본적인 이게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왜 이게 그러면 주식,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이게 딱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기 경기 불경기와 호경기와 나중에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아는지. 그럼 이 기본적인 예전에 경제 역사를 갖다가 알아야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이게 보여요. 이런 걸 모르면 매일마다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든지 또 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아이고. 이게 그 뭐 어차피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에 코스닥 아니면 저기 나스닥 뭐 저기 다우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경기 어차피 경기 지수예요. 주식값이 좋은지 나쁜지. 그럼 그 코스피 코스닥은 전체적인 불황과 호황과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공황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네 이게 파동치기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식은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체 이게 산맥을 갖다가 숲도 아니고 산맥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이런 경기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대처를 해요. 세력들이 이런 것도 몰라. 얘네들도 약간 좀 약간 멍청해. 이런 면에서는 세력들도 보통 이때가 되면 한번 싹 정리가 돼요. 금융 마피아들도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얘들 한번 싹 정리가 돼. 얘들도. 그럼 얘들도 그때 이제 저기 대규모로 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저기 코스피 이것도 차트예요. 지수 차트. 코스닥. 뭐 코스피 200 지수도 있죠. 코스닥, 나스닥, 뭐 다우지수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일종의 저기 전체적인 주식의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2000 올라갔다가 3000까지 올라갔다가 2000 떨어졌다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요거는 네.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첫 번째, 네. 불경기. 경기가 안 좋아. 네. 두 번째, 네. 호황. 아유, 장사가 다 잘 돼. 그냥 옆집 개들도 그냥 저기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녀. 개들도 그냥 호황.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공황. 이제 호황에는 이제 초호황도 따로 있는데 그냥 호황으로 묻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개로 이렇게 사이클을 가요. 이제 공황은 옛날에 100년 주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제 공황에서 이거 공황이나 대공황이나 똑같은데 이제 대공황이 한 번만. 대공황은 왜 대공황이냐면 진짜 지구가 멸망한 상태까지 그 몰리는 상태를 대공황이라고 해요. 네, 그게 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때 핵이 안 나왔으니까 멸망 아니지. 핵이 다 독일도 핵 갖고 있고, 미국도 핵 갖고 있고, 소련도 핵 갖고 있고, 영국도 핵 갖고 있으면 그때 인류가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큰 사태가 일어난 걸 대공황이고 하고, 공황이 한 번씩 일어나요. 보통 공황이면 큰 사건이 일어나요. 시민혁명 때도 대공황이고,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다 그게 공황 상태예요. 그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그 사이가 쭉 간 거예요. 그게 대공황 상태예요. 처음에는 공황으로 갔다 대공황으로 진입을 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돼요, 공황이. 왜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뚜기와 때 같은 거예요. 수많은 좀 쉽게 말하면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할게요.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따에. 두 번째, 네. 생산 공장 줄여서. 그냥 생산 수단이라고 할까요? 어제 농업도 그것도 똑같으니까 생산 수단물이 줄어서. 웃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자, 대공황이 해결이 돼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으로 해결돼요. 대공황이. 뭘로 해결이 돼요? 전쟁으로 해결이 돼요.
처음에 1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왜? 공장하고 사람이 들 죽었기 때문에. 잔인하다고요, 너무. 근데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게 언제 이제 발표했냐?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끝날 때까지가 대공황 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공황 주기에 해결이 됩니다. 이 대공황이. 왜 해결이 되냐? 첫 번째,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생산수단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처음 1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공황이 해결이 안 돼. 왜? 사람이 덜 죽고 생산할 수 있는 수단물, 공장들이 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다 쓸어버리죠. 유럽에서. 그래서 공황이 해결이 됩니다.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두 전쟁 그 사이가 대공황 주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항상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냥. 메뚜기 한 번 쭉 했다가 한 번에 다 뒤져버리고, 국수수에 메뚜기만 살다가 이 메뚜기에 또 새끼를 낳고 쫙 하다가 또 다 뒤져버리고, 마치 우리 인류의 역사가 메뚜기 떼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가 정확히 따지면 메뚜기 떼의 역사 같아. 그럼 이게 그 패턴이 다 보여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메뚜기 생활에서 좀 탈출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시대가 그 시기에 똑같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대공황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공황의 초입 상태까지는 현재 들어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대공황까지 이제 더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는 이제 전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틀려지겠죠. 그러면 전쟁을 국가 대표 이런 독재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이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들 몰려가요. 그냥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대공황이 딱 100년이 됐네요. 그러네. 지금 딱 100년이 됐죠. 그 대공황 옛날에 1900년 초반, 예전에 일본이 식민지가 없어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유럽을 보니까 유럽은 식민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황이 해결된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선을 식민지화합니다. 그래서 공황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거 한 게 이제 만주 사태입니다. 만주를 식민지합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공황이 와요.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 유럽은 보니까 해결이 된 거야. 왜?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식민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선을 식민지화를 합니다. 그때가 일본도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공황이라는 걸 처음 겪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도. 그 공황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 조선을 식민지화한다. 그래서 해결하는데 해결이 덜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식민지를 늘립니다. 누구처럼? 유럽에 있는 열강들처럼. 이게 약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100년도 넘었네요. 지금 그 100년 주기가 들어왔어요. 현재.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 말이 틀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걸 대처를 해야 하는지고, 같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고민을 해야 할지 이제 이 때가 온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네, 큰 전쟁으로 해결하는 거. 근데 지금은 대량 살상국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인류 종말이에요. 지금은 다 같이 죽어. 그래서 제가 이게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좀 약간 좀 이게 전체적인 역사를 차트화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 차트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자본주의 역사 차트를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듣기가 좀 약간 거북하다고요. 그건 그럼 안 들으시면 돼요. 그분들 안 보시고 제 거 이게 안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렇죠. 안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 그냥 보시지 마세요. 저 거. 그런 분들 좀 제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크랭크 하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보시지 좀 마세요. 제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네.